오늘은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33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1월 15일에서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되면서 지난 24일 영국발 항공편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30일 0시부터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고, 추가로 호주와 중국 등 발생 국가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면서 현재 33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보건부는 두바이를 방문하고 1월 7일 귀국한 필리핀 29세 남성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필리핀 의료 전문가들은 영국발 변이가 필리핀에서 확산될 경우 현재 확진자 발생이 15배 증가할 수 있다며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 추가로 2주 입국 금지를 연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고유명절 설을 맞아 구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교민 및 가정을 대상으로 총 250가정에 대해 쌀 15kg, 라면 한 박스, 마스크 한 박스 등을 후원하는 활동입니다. 접수는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 생계가 어려운 3인 이상의 한인 동포 가정,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한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자라고 한인총연합회는 알려왔습니다. 후원 물품에 대한 배송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가정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4일 스카이웨이 3구간에 대한 개통식에 참석해 운전자들의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는 필리핀 사람들이 마닐라 대도시의 도로 혼잡이라는 영원한 숙제로 수년 동안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카이웨이 완공이 모든 고통은 아니지만 불편을 3분의 1 정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알라방에서 발린타와까지 35km의 스카이웨이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길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스카이웨이 공사를 완공해준 산미게 그룹의 라모랑 회장의 생일 축하 노래를 마지막으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편 스카이웨이 통행료 무료는 어제 공지한 1월 29일에서 3일 연장한 2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개 차선의 스카이웨이는 에드사 교통량의 50%인 하루 20만 대의 차량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에드사의 교통정체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 6월에 임기가 종료되면 6년 임기를 연장하는 데 관심이 없음을 되풀이하면서 사라 시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1987년 헌법의 경제 조항을 수정하여 국가의 발전과 발전을 가속화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면서 두테르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5세 대통령은 정부 최고 직위가 그녀와 같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딸 다바오 시장 사라 두테르테 카피오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충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최후의 일원이 되어 우선순위 그룹과 시민, 특히 빈곤하고 일선 노동자들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행정부 장관들은 백신 접종에 있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필리핀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 로코 대변인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코비드19 예방접종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8억 달러 약 390억 페소의 대출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벤 재무차관은 최근 상원의원에서 실시한 청문회에서 재무부가 프로젝트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타자기관 간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DB와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이 일단 확보되면 평균 만기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5,7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위해 750억 페소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한 825억 페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825억 페소 중 25억 페소는 보건부 예산에서 지원되며 100억 페소는 바이애니안법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나머지 700억 페소는 다자간 대출기관, 필리핀의 양자 파트너 및 국내에서 제공하는 대출에서 조달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은 필리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여권을 발급할 것이라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을 맞을 특정 사람의 고유 식별자이며 1회 또는 2회 접종으로 백신에 접종했음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여권이 널리 시행되면 다른 국가의 국경 통제 프로토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이 10월에 비해 느리지만 11월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개인 송금액은 2019년 11월 26억 3,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1월 26억 4,300만 달러로 0.1% 증가했습니다. 11월 수치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송금액이 299억 9천만 달러로 2019년에 기록된 302억 5천만 달러보다는 0.9% 낮았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은행을 통한 현금 송금도 2019년 11월 23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1월 23억 8천만 달러로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현금 송금액은 270억 1천만 달러로 2019년에 272억 3천만 달러에서 0.8%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미국이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홍콩, 카타르, 한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통합 송금액은 총 현금 송금액의 78.6%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트웨스트 은행은 은행 계좌에서 수백만 페소가 사라진 2명의 장기 예금자의 불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 은행의 여성 지점장과 그녀의 가족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트웨스트 은행은 내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라진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입금하여 예금자와 고객의 돈을 보호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트웨스트 은행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월 11일 한 사업가가 2억 7천만 페소가 계좌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이스트웨스트 은행에 대한 무단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목요일 전했습니다.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체협회와 트럭협회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판매량은 27,596대로 2019년에 비해 18.1% 감소했습니다. 12월 판매 대수는 이미 23,162대를 판매한 11월에 비해서는 19.1%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자동차 제조협회는 2020년 223,793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019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량 수입 및 유통협회는 2020년 전체 판매량이 41% 감소한 51,71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2021년 자동차 전망은 무역산업부가 현지 조립 및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산업부가 담배 수출에 대한 태국과의 별도 무역 문제에 대응하여 자동차 수입에 대한 양보를 중단하기 때문에 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57개국 416개 도시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교통이 혼잡이 심하다고 기술 전문가 톰톰이 보도했습니다. 톰톰의 연간 교통지수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 교통량은 2020년 2위를 차지했으며 운전자는 평균 53%의 추가 이동시간을 교통체증에 갇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은 혼잡률이 54%로 2020 톰톰 교통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극복한 지 겨우 4개월 만에 또 다른 급증을 기록했으며 보건당국은 불과 2주 만에 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비사야에 있는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부시의 활성 사례는 12월 27일 81명에서 1월 13일 4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세부시는 수요일 현재 11,000
241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460명이 활동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에는 정부 의료 및 기타 의료 종사자가 최소 3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이동성 증가가 확진자 급증에 기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라카이를 관할하는 말레이 아칼란 지방 관광사무소는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보라카이를 방문한 관광객은 19,164명이며 이 중 75.8%인 14,520명이 수도권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온 19명의 관광객은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제시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라카이는 현재 646개의 숙박시설에 12,444개의 객실이 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가 11월 1,048억 2천만 달러에서 49억 8천만 달러 증가해 12월 말 기준 1,098억 달러라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이 외환보유고는 필리핀 상품 수입과 서비스 지불 및 기존 소득 11.7개월분에 해당됩니다. 외환보유고 증가는 중앙은행의 외환운영, 글로벌 채권 발행, 수익금,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재평가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시장의 돼지고기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양돈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재 민다나오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으며 비사야 지역으로 확산되면 국가의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무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재고 부족을 충족하기 위해 비사야와 민다나오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공급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1일 현재 총 돼지 재고량은 1,127만 마리로 2019년보다 13.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필리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연간 빈곤 지표조사 APIS에 대한 자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간 빈곤 지표 조사는 전국적인 조사로 국가 수준에서 빈곤과 관련된 비소득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프로필에 대한 자료와 그들의 생활 조건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수집합니다. 2020년 연간 빈곤지표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44,000가구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2020년 연간 빈곤지표 설문조사에는 2017년 빈곤지표 설문조사에 처음 도입된 적절한 식수, 위생시설 제공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가정은 2020년에는 5가구 중 4가구가 기본 위생 서비스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가구와 공유하지 않는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10가구 중 1가구 13.5%는 서비스 수준이 제한적이거나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였지만 2가구 이상이 공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위생시설이 없는 3.3%는 개방된 배변을 보았으며 2.6%는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위생시설에 있어 도시 80.9%, 농촌 79.9%로 기본 위생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였으며 제한된 위생시설 사용에는 15.7%로 도시지역이 농촌의 11.2%에 비해 높았습니다. 반면 개방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족은 농촌 주민이 5.6%로 도시 주민은 1.6%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위생시설을 갖춘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가가얀 밸리로 87.5%, 깔라바라존 87.4%, 중부로존 87.2%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위생지역은 방사모로 자치구 39.9%, 다바오 지역 72%, 소쿠 사라젠 72.5%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방사모로 자치구는 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가구 24.4%, 화장실 시설이 없는 개방된 배변을 하는 가구 19.6%로 가장 높았습니다. 2,600만 필리핀 가구에서 10가구 중 9가구 90.6%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주거 단위에 싱크대, 수도꼭지가 있는
고정시설이 있는 가구가 66.7%였습니다. 손 씻기 시설이 있는 가구는 대부분인 97.3%가 물이 공급됐고 비누 87.8%, 세제 37.8%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 지역은 93.3%의 세면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촌은 91.1%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7.4%로 세면시설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코디넬라 행정구역이 97.2%, 가가얀밸리 95.8% 순이었습니다. 세면시설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은 다바오 지역 88.7%, 소쿠사라젠 85.3%, 방사모로 자치구 82.7%였습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구인 97.5%가 식수 공급원이 개선되었으며 그중 47.8%는 리필 스테이션, 20.3%는 주거 단위로 배관이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수 부족에 대한 대부분의 가정은 충분하다고 답했으며 5가구 중 4가족은 식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10가구 중 9가구는 식수를 구하는 데 있어 왕복 30분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9.4%로 가장 높은 비율로 거의 모든 가구가 기본 식수 서비스 수준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일로코스 지역이 9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본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방사모로 자치구로 73.3%, 잠보안과 반도 86%, 중부 비사야 88.8% 순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다바오 지역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동안 107명의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료 종사자의 총 사례는 1월 13일 기준 1838건으로 지난 1월 5일 이전 주간 상황에 비해 107건 더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사례에는 간호사 31명, 의사 8명, 간호보조사 9명, 의료기술자 3명, 기타 의료종사자 6명, 비의료직원 19명, 비의료종사자 또는 최전선 직원이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종사자 감염 확진자 중 간호사가 4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는 10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15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48명이 증가해 총 49만 6,64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9,271명이 검사를 받아 1,492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5.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37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9,876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9%였습니다. 551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5만 9,737명으로 92.6%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블라칸 98명, 타바오시 89명, 방가시난 84명, 마닐라시 80명, 레이떼 73명이 발생했습니다. 3일 동안 2,000명 아래의 확진자 발생해서 오늘 다시 2,048명으로 2,000명이 넘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휴가철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망자의 숫자도 최근 100명이 넘는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도 보건규칙 준수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러 대비 배소는 48.0422배소로 거래되었으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일 전날 종가보다 1.4원 오른 달러당 1,09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소에 대한 원화는 1배소에 22.8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루존의 일부 지역에서 북동 몬순으로 인해 약간 흐린 날씨와 함께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4분, 일몰은 5시 4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